강좌의 마지막인 당 장안의 역사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안에 대해서 많은 외국 사절이 교류했고 소고대인 등이 활발히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당 장안이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 장안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도성의 개념을 구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이 오늘날의 베이징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천안문 광장에서입니다. 수당 장안성과 명청 북경성에 아까 황제는 천하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 이제 그게 주작대로 달리 표현해서 중축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에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수당 장안석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짙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명청 북경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나름의 가운데를 관통을 하는 중축선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명청 북경성을 보면 쭉 자금성 내에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자금성이 가운데 있고요. 저 선에 천자, 황제가 머물거나 통치, 정사를 보는 태화전이 딱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서 그대로 나타나냐면요. 천안문 광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근대 국가의 수도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국민국가를 창출하는 공간이 바로 이 광장인데요. 여러분, 광장의 중심, 설계도를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붉은 원이 있죠. 중심점에 인민영웅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장의 중심에만 인민영웅기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축선 위에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천안문 광장을 조성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인민이 천하를 통치한다 라는 역사를 이어서 천하를 통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줄의 고공기의 원리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른쪽 편에 보면 중국 혁명박물관, 중국 역사박물관이 있고요. 왼쪽 편에 보면 인민대회당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중국 혁명박물관과 중국 역사박물관은 지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중국 박물관, 국가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냥 여전히 인민대회당인데 왜 저렇게 위치를 정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왼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 라고 하는 그 관념이 투영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박물관은 그 이전 선사시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유물들을, 기록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인민대회당은 저건 우리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면 국회죠. 인민대회당은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치는 곳이에요. 저기는 달리 하면 사직, 공간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천안문 광장의 설계를 통해서 바로 그 줄의 고공기의 관념을 가장 잘 표현한 당 장안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가운데에 인민영웅 기념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선을 쭉 따라가면 가운데 보이죠. 천안문 광장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인민영웅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천하의 중축선. 저 멀리 보이는 문이 바로 천안문인 거죠. 천안문 위에 쭉 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천안문 광장이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 자금성과 천안문의 관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예, 요 아래쪽에 저 천안문 광장이 보이시죠? 예, 천안문 광장을 따라서 자금성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쭉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민영웅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요. 양쪽 편에 박물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대회당이 있고요. 이게 천안문이고요.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넓은 공간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태화전입니다. 황제가 즉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쭉 연장선, 이 건물들,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의 모습을 보면 중국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그 모습의 역사적 전범으로 바로 수당 장안성의 도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안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런 관념이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면 결국 베이징도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관념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계의 영향, 그러니까 장안성의 역사적 영향이라고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사실만은 아니고, 역사는 항상 중국의 사례, 지금 같은 사례 비춰봤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 장안의 역사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당나라와 장안의 우리가 갖는 통념의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 장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성의 개념에 비추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 장안의 외국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공사절의 현황, 그리고 소고대인의 활동을 통해서 당 장안이 세계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띠고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 장안이 어떠한 이유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을 오늘날 베이징, 특히 천안문 광장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른바 교류와 관한 관심과 정보를 얻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